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고, 그로 인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지라 처음엔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 나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듯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고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이혼한 사람만 알 수 있듯 남편과는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돌아온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어머,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 완전 마니아층만 아는 덴데.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도서관 다닌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운명이지. 진짜 이러려고 이혼했나 싶다니까. 솔직히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라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잘하면 우리 과거에 어디선가 우연히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해. 짜맞춘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주변에선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기도 하였어요. 너도 이혼을 했지만 하필 애 딸린 이혼녀냐? 혹이 딸렸잖아. 너 그 애를 네가 평생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 불행한 인생 정말 끝이니까. 나 이제 착하고 좋은 여자랑 살고 싶어. 그 집 아이도 날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도 내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줘요. 의사만 아니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나마 돈은 잘 벌 거 아니니.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해주는 거니?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네가 왜 불행해? 지들이 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절대 그렇게 생각 마. 네 탓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저희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젠 실패하지 않으리란 생각으로 제 행복만을 꿈꿨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너무 친아파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도 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일지라도 제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저에게 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참기란 쉽지 않았지만 애가 없는 남편이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혹을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며? 나 보톡스랑 필러인가 뭔가 좀 놔줘라. 요즘 노화가 왔는지 얼굴이 팍 상했잖아. 내 노화에 너도 한몫했으니 앞으로 네 병원 자주 갈 거야. 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예약 따로 잡아 놓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은 당연히 잘 놔드릴게요. 엄마,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지? 거봐. 엄마가 제일 좋을 거라니까. 괜히 그러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제가 그거 아니면 볼 거 있냐?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허락하지도 않았어. 뭐 며느리야. 솔직히 손 안에 넣고 주무르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나마 이혼하고 애까지 딸렸으니 고분고분한 거지. 아가씨였어 봐. 지 잘난 맛에 살겠지. 시연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어른들한테 깍듯한데. 엄마도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씨구 팔불출이냐? 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다. 그래도 네가 한참 미치는 결혼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 믿지는 결혼이라뇨? 어머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른이신데. 내가 네 눈치 보라는 거야 뭐야? 너 나 물로 보지 마. 나 절대 며느리 눈치는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눈치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좀 가려 하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껜 귀한 딸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던지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그럼에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아이의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이의 준비물을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제 얼굴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걸레짝이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소스라치게 울어버렸고 남편 또한 당황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내가 이러라고 장가 보내는 줄 알아? 네 새끼면 네가 챙겨야지. 왜 우리 경수 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너 이러려고 재혼했냐? 애한테 집사 같은 게 필요해서 한 거냐고? 어디 변명해봐.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만 하시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경우 없게 이런 행동을 하시죠? 부부고 이제 아이 아빠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어머니 보톡 쓴 아들이라고 결혼했나요? 뭐? 너 결혼했다 이거지? 이제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짝 집어 던진 건 잘한 일이고요. 살다 살다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걸레짝 맞을 행동을 한 거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엄마는 그냥 내가 또 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심부름들이 잦을까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이해해. 당신 착하잖아. 착하면 다 참아야 하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인한테도 이렇게 대해서 당신 이혼한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뭐라고? 이게 아주 사람 잡겠네. 경수가 착하다고 해서 허락했더니만 이거 완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 아이고, 복 없는 놈.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니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라는 남편이었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혼 전 그렇게 저와 제 아이만을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본인도 준비물을 갖다 주기 귀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부부고 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너무 남 같은 발언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식이 없다고 한 남편은 사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전 남편 현 와이프가 하는 병원 맞죠? 저 전처예요. 뭐 의사라고 얘긴 들었는데 미모가 좀 있네요. 하긴 이가 여자 외모는 엄청 따지긴 하죠. 요새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 대신 찾아왔거든요. 돈 좀 주실래요? 양육비라뇨? 그리고 이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양육비 타령을 하는 건지. 저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모르셨어요? 와, 이경수 이 인간. 우리 애까지 숨기고 재혼을 해? 뭐 면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예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하실 정도면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주시죠. 아, 그리고 이경수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내가 불면 이경수 인생 끝장나는데. 뭐 바로 터지면 재미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어디서 압박질이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히 해. 그리고 돈 얘긴 애 아빠 만나서 해. 안 나가면 신고할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당신도 재혼이라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됐고, 오늘은 이쯤 하죠. 얼굴 도장 찍었으니. 진료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의 전처였고, 그로 인해 아이 아빠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혹 달린 여자라고 늘 비난을 하셨는데, 본인 아들 또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정말 미칠 듯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2번째 결혼이었기에 충격은 컸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 애는 아예 안 만나. 사실 엄마가 엄청 싫어했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아이도 그 여자 핏줄이라고 바로 줘버린 거야.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진짜 정도 없어.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그 아인 당신이 아빠라고 당신만 기다릴 텐데 날 속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진짜 배신감 든다.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 당신 진심이 다 왜곡돼 보여.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좀 봐줘라. 남자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딸이 지금 얘를 그렇게 따르는데 너 또 이혼할 수 있어? 어머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저것이? 이제 나를 아주 바지사장 취급해? 아휴, 기막혀.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렇게 재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정말 슬퍼하셨고 딸아이마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설득하며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남편을 용서하였고 대신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말 들어야지. 나도 이번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진짜 철없을 때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 약속 지켜.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원래도 분가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결혼 전 원래가 분가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격한 반대로 같이 살게 되었던 나날이었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전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저희끼리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되면 저희 아이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히 분가를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환자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지금 나랑 내 아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야? 네가 의사면 다고 돈 잘 벌면 다야. 여기 환자분들, 이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절 고려장 시키겠다네요. 지들끼리 나가 살고 이 늙은 시애미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사한테 시술 받고 싶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낼 판인데 어디 와서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니 그리 아세요. 팔자도 더러운 게. 너 나 떼놓고 절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 줄 알아? 이 세상에 나랑 아들 딱 둘뿐인데 어떻게 떨어지니? 나 그 전 며느리랑도 같이 살았었어. 우리 아들이랑은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들이 또 이혼남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부하하니 왜 전 와이프랑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댔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아들을 또 망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내뱉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병원 원장이 입 열면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에게 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와닿지 않던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세게도 살아오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 키우셨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그 겨울에 누룽지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나 키우셨어. 시장 장사하시니 당연히 억세진 거야 물론이고 그 대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유달리 애착이 심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던 엄마였거든. 너도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좀 유난인 우리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잘 설득할게. 아마 엄마랑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텐데 차라리 가족이 된 다음에 떨어져 보자.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당하진 않을 거야. 그땐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이 당신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냥 나도 어머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낳아주셨으니 말이야. 고마워. 나도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 거야. 절대 새아빠처럼 안 보이고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내 자식한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사실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화나는데 그래도 참는 거야. 알지. 진짜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살면서 다 갚을게. 그리고 애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라서 그래. 됐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또 말하겠지만 진짜 실수였어. 와이프랑은. 그래서 그런지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를 안 보던 남편이 참 차가워 보였지만 낳자마자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싶은 것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네 병원 가서 소란 피운 거 정말 미웠지?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로서 잘해보자꾸나. 나도 전 며느리한테 못한 거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사실 네 딸도 내 소녀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 거 있지?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걸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그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내 식구인데 잘해봐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결국 다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갈 일만 손꼽아 기다렸고 딸아이도 정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 남편의 전처는 저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본인의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시어머니는 날 밀치더니 안방에 심호짐을 냅다 던지며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역시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긴 내 거다. 아들, 장수돌 침대 언제 오니? 이삿 날엔 짜장면이지. 야, 어서 배달 좀 시켜라. 뭐하고 있어? 침대 있다. 오후에나 온다는데. 아, 그래, 자기야. 짜장면이랑 탕수육 됐자. 그리고 짬뽕 좀 시켜봐. 좀 먹고 하자. 역시 당신들이 변할 리가 없지. 뻔뻔한 거는 우주 최강이네요. 미안한데 이것 좀 보고 말해줄래요? 자.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뻔뻔한 소시오패스 같은 인성을 말이야.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두모자 앞에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시모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바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전 의사로서 바로 CPR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한 뒤 시어머니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이 과거를 어떻게 알았나 본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진짜 용서 안 할 줄 알아? 네가 감히 사람을 골로 보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도 아실 건 아셔야지. 넌 그리고 인생 끝났어. 이제 하직이라고. 어디서 날 압박해? 압박? 내가 너한테 빌어주니까 내가 엄청 우습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 아니거든?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저 따위 막말을 뱉었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였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길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이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정미자 만난 거야? 진짜 아니라니까?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이혼하고 의지할 데 없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우스운 애 아니거든. 겁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해래? 경찰분들 오니까 무섭긴 한가 봐? 내가 설마 참을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을? 저기요,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거 오해라니까요. 자기야, 얼른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정신병자인 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는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주둥이를 놀려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질 끌려가는 행색이 되었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절 다그치며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늘이라고 키웠던 아들이 끌려가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정미자 알죠? 당신 전며느리. 나한테 다 불었어요. 그때 나 찾아와서 이경수 그 인간한테 자식이 있다고 다 폭로한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사단내고 이경수가 정미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거 모르나 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연인 사이인데 어머님 당신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지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수 전 부인은 정신병자야. 그런데 걔 말만 듣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수가 정미자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 전적이 더 있다는 것과 그 여자가 차량 운전사고로 사망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자는 복 없이 운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경수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미자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니깐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정미자처럼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미친 여자의 말 하나로 우리 경수가 저렇게 됐다는 거니? 그냥 너네 둘이 짜고 경수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들은 범죄자라고. 아무리 모정이 대단하기로써니 그게 삐뚤어진 모정이지 정당한 모정이에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전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와서 입을 놀린 날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왔고 보험금을 빈미로 정미자와 첫 번째 부인을 사망하도록 한 과거가 있던 남편이었기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였죠. 전처는 그때부터 본인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고했답니다. 본인의 아들만큼은 제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걸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경수 선에 사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늘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은 꼭 믿으셔야 해요. 저도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당신들 진짜 무섭다.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서류 여기다 놓고 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병원 월 매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래도 이경수를 잘 알아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할 말은 그것뿐이니깐요. 피해자 여자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와의 결혼 또한 제 병원 매출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전처에게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경수의 첫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자수를 할 거고 남편 손에 잘못되지 않겠다고 저를 찾아와 폭로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받은 첫 번째 부인 간의 결혼 사진,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서류들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사하는 날 일부러 이렇게 판을 짜고 친 거였어요. 시어머님 본인 아들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원래도 부정맥이 심했던 시어머니였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고, 저였어도 충격이 컸을 것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물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잖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더니 그 하늘이 무너졌네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죠? 아주머니 남은 생 아들 옷바라지 하는데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넌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본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정미자랑 너랑 아주 내가 쌍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착한 우리 아들을 둘이서 짜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아줌마,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하다지만 왜 이경수가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오냐오냐 했으니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줄 몰랐겠죠. 진짜 소름 돋고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전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이 빠르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뭐든 해서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재판을 할 때 전처는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켜서 전 동조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마. 네가 다 판을 깔아놓은 거잖아. 난 그냥 동조한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네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니니까 그리 알아. 저 잘못 진짜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런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는 게 참 소름이 끼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저 여자가 시킨 거지? 네가 여자의 눈이 돌아서 그냥 그런 것뿐이잖아.
착한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판사님, 저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밟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발설하시면 재판정에서 퇴정명령 내리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죄를 시인하였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 또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을 면회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뉘우치고 울면서 본인 어머니를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걱정하니? 네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다면서 돈을 노리고 사람을 해쳐? 내가 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겠지. 네 벌 달게 받아. 그리고 속죄해.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 가신다고. 내가 출소하면 엄만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가 혹시 좀만 돌봐주면 안 되냐? 내가 친척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미안한데 이젠 남이잖아. 네 어머니도 널 이렇게 키운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랑 널 두둔하는 모습이 너랑 정말 똑같이 뻔뻔하셨잖아. 피해자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생각은 안 해봤어? 피해자 부모님도 계시니까 너네 엄마만 안타까워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전 이혼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충분했기에 이혼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뿐인 집을 팔아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던 남편이었죠. 모든 판결이 끝이 나고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과 전처 대신 미안함을 빌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 그 동네를 떠나 수원의 조그만 피부과를 개원하였고 딸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한동안은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였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리석었던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부모님도 잘 찾아왔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부모품이 최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남편은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9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렸고 전 딸아이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질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것만 같았던 생각에 부풀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일을 하고 싶었지만 친정의 부도로 인해 일을 하기보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딸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밖엔 없었죠. 낮엔 애들과의, 저녁엔 호프집, 편의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참 염치없게도 그때 당시 동아줄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대로 승낙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지속되었죠.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진짜 못 보겠다. 내 옆에 와서 편히 살아, 어? 내가 어떻게 염치없게 시집을 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미안해서 못 그래 나는. 나 이용하라니까.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 벌이로 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원하면 너 전공 살려서 다시 일도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결혼하자. 정말 잘할게. 더 이상 너 힘든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어?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분명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집 기울고 나 집에도 얼씬 못하게 하시는데 결혼까지 가능하겠어?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나 사실 자신 없어.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이 고마워. 근데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내가 설득할 거야.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애초에 덜고 마음 편하게 시집 와. 너도 좀 너 자신을 챙겨. 남편의 끝없는 프로포즈에 결국 승낙을 했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가는 시집이라 그런지 마음 한편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어머니는 절 정말 싫어하셨죠. 염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집이 기울기 전 저를 참 예뻐하셨던 분위기에 사실 이런 부분에 적응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집이 부도가 나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많이 봤던지라 시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겠거니 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주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입장 바꿔서 100번 1000번 이해 가능한 일이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왔고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해? 제가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있어? 아니면 집에서 뭐라도 해줄 수 있어? 너 말 좀 해봐라. 학교 다닐 때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우릴 네 아래로 본 거냐? 그땐 그때고 사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거지. 안 그래? 죄송해요. 어머님이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 많이 좋아졌고 결혼하고 저도 제대로 일해 보려고요. 진정이 번듯해야지. 네가 이래서 뭐 돈 벌어서 우리 아들 기 살려줄 수나 있어? 아유, 머리 아파 진짜. 뻔뻔하다 너 정말.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원래 얼굴 두꺼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대해도 못 당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에휴. 도련님도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코가 깨어서 그냥. 도련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죠, 어머니. 아휴. 저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측은지심이니 그런 적선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실래요? 기분 안 좋네요. 어머, 어머님,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보셨어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봐도 비디오네. 아주 위아래가 전혀 없겠어. 형님 되실 분과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고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분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내게 기회다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려 했죠.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때 시어머니는 집에 도움이 되라며 일을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죠. 밖에 나가 얼마나 번다고 여자가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본인의 수족 부리듯 부리셨어요. 오늘 백화점 가서 내 가방이나 픽업해와라.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그리고 중간에 그 초밥집 알지? 거기 초밥집 가서 초밥도 픽업해오고. 요새 초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 너 어차피 시간 남아 돌자니, 안 그래? 가지고 오렴. 가방이랑 초밥이요? 아, 저 오늘 면접 보려고 했거든요. 내일 혹시 사다 드려도 될까요? 가방도 내일 픽업 가능할 것 같은데.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어차피 도우미 쓰는 비용이나 네가 벌어오는 월급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니? 내가 이런 것도 너 못 시키면 결혼을 뭐하러 시켰어? 안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집에서 너 같은 거 생각이나 해봤겠니?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말한 대로 백화점 갔다가 초밥집 갔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와. 알겠어? 너 머리도 좋은 애가 왜 그러니? 이런 거 각오도 안 하고 시집 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갈 채비부터 해. 얼른. 시어머니는 강압적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무조건 결론부터 지어버리는 사람이었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전공을 살려 일을 한다는 꿈도 무시당한 채 시집살이에 젖어들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면 항상 제 노고를 많이 알아주어서 그나마 남편이랑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남편 하나는 정말 진국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제 편이었답니다. 행복하게도 말이죠. 미안해. 오늘도 힘들었지? 아무래도 엄마가 아직도 마음이 덜 풀어지셔서 그래. 내가 기회 봐서 너 취직 자리 알아볼게. 너도 일해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금방 구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기분 풀어. 고마워.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겠어. 그래도 가끔은 섭섭한 마음이 크긴 해. 우리 친정 망하기 전까진 굉장히 잘해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날 대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해온 게 없으니 할 말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좋아서 결혼한 건데 누가 뭘 해오는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그러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해. 알겠지? 학교 다닐 때 남편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절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친정이 망하자마자 이렇게 저를 대한다는 것이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그동안에 잘해주셨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시집살이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해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절 더 막대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저 역시도 참자 참자 해서 이젠 더 이상 참지 말자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점점 독해지는 것이었죠. 너희 친정 소식은 좀 어떠니? 요새 뭐 일은 하시는 거야? 빚은 다 갚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던 회사가 망해? 네, 요즘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회사 복구하는 과정이 있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은 무슨? 우리 아들한테 혹시라도 손 벌릴까봐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하긴 너네 친정 부모님도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그동안 딸내미 등골 빼먹은 게 얼만데 안 그러냐? 너 행여라도 이제 돈 갖다 바칠 생각 마라. 알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등골이라뇨.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그때 갚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어려워지면 자식이 돕는 게 마땅한 거지. 그럼 어머님 어려울 때 이이가 모른 척하길 바라시는 거네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안 그래요? 저도 참기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뭐라고? 아주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말대꾸 하고 싶어서?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은 금세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험담을 하실 때면 신나서 같이 험담을 하시곤 했어요. 참 속상했어요. 남편 말곤 이 집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저 제 허물만 캐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들리시기에 스피커폰으로 한참을 제 욕을 하시고 분이 풀리셨는지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복잡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냐, 오늘은? 아주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갭을 가진 것도 없는 게 글쎄 나보고 말 조심하란다. 미친 거 아니니? 어머머머머, 어머님, 그런 걸 듣고만 계셨어요? 초장에 잡아야 해요, 그런 것들은. 어디 어머님한테 함부로 주제도 모르고. 하여튼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어머님도 참지만 마시고 아주 혼쭐을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착해서 탈이야 정말. 누가 아니래니? 아주 날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한다니? 정말 며느리 복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제가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 가서 동석이를 팍 죽여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너밖에 없다. 아주 저것은 끌러먹었어. 집도 망해 말도 안 들어 처먹어. 아주 내가 제명에 못 산다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게 둘이 절친이 되어 저를 욕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돈이라도 떳떳이 벌어야 어머님께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취업을 말리셨지만 한사코 거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취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하필 이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계획이 없던지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서야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데 덜컥 임신이 되니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아빠 되게 생겼어. 아, 하필 이럴 때 내가 취직을 해야 하는데 왜 하필
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정말이야? 임신했어? 아, 너무 기쁘다.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축복이지. 내가 잘할게 더욱더. 그리고 엄마한테 분가 얘기해보자. 임신도 했는데 여기서 살다가 너 스트레스 더 받으면 어떡해? 안 그래? 좋게 생각하자, 어?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무한긍정으로 말해주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지만 또 한 번 내 꿈에 고꾸라졌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죠. 저희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썩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아빠가 되자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시어머님 분가를 한다는 소식을 노여워하셨어요. 제가 다 조정해서 이렇게 된 줄 아셨거든요. 모든 게 시어머니에겐 제 잘못이었죠. 엄마, 우리 집 하나 얻어서 나갈게요. 우리 돈으로 전세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무래도 임신도 했는데 이제 집에서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도 임신해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걔가 나가 살자고 그러디? 내가 지 괴롭혀서 애 떨어진다고? 참나, 아주 웃기는 애다 아주. 자기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가끔 내 심부름밖에 더해? 그래, 어디 한번 나가서 잘 살아봐 이것들아.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냥 좋게 허락해 주세요. 어차피 얼마 안 살고 나갈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 이 어미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냥 나 다 버리고 나가겠다 이거지?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어떨 것 같니? 나 혼자 너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식들이라고 어쩜 이렇게 엄마 속을 몰라줘? 속상하다 정말. 그래, 나가버려. 엄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 마음 안 좋게.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희도 독립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분가를 원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분가를 허락해 주셨죠. 저에게도 드디어 자유가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분가를 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전 태교를 하며 어떻게든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일념을 굳게 먹었어요. 아이 낳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경력이 단절된 것만 같아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나 임신 중에 뭐라도 해볼까 봐. 너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기 나오면 당분간 또 경력 단절될 텐데 뭐라도 해야지. 왜, 쉬지. 돈 때문에 그래? 너랑 아기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는 돼. 난 너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 마음 편하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어머님도 그냥 내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고. 아기 크면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줘. 난 언제나 자기 편이지. 걱정 마. 자기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뭐든지 자기 편이야. 엄마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하고픈 거 해. 남편은 다행히도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이었어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기쁘더군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임산부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처음엔 반기지 않았던 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무 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쁨도 공존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처음 아이가 생겼을 때 속상해하던 그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 더욱더 태교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분가를 한 대신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는 날도 많아졌죠. 제가 시댁을 안 챙긴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꼬박꼬박 시댁에 갈 때마다 찾아가는데도 어머님은 늘 제가 일주일에 4번은 시댁에 와서 집안일이나 음식을 하길 바라셨죠. 대놓고 그래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님한테 전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넌 연락도 한 통 없니? 아주 분가해서 살판 났구나. 집에만 있으면 디룩디룩 살만 쪄, 알아? 좀 집에 와서 반찬들 좀 하고 운동 겸 와서 청소도 좀 해라. 아주 분가했다고 나 몰라라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니까. 꼭 내가 이렇게 와야겠니? 아, 요즘 이래저래 바빴어요.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안 드셨으면 식사 준비 좀 할까요? 됐다. 내가 무슨 밥 얻어먹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까먹을까 봐 상기시켜주러 온 거야. 알겠니?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할 일은 밥하고 청소하는 거야. 그거를 해야 내가 퉁이라도 친 거 같지? 안 그래?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이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무조건 넌 와서 나한테 봉사해. 알겠니? 이렇게 종종 오셔서 제가 어머님네 자주 가서 음식과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하셨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저에게 몸 한번 괜찮냐는 말 없이 말이죠.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대접받지 못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제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았어요. 혹시라도 아기를 낳아도 어머님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전 이 집안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깐요. 속이 상한과 동시에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보란 듯이 잘 될 거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집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제 배는 이미 만삭이었죠. 형님네 아이와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형님네는 벌써 아이를 낳아 조카가 돌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큰 손주를 하염없이 예뻐하며 물고 빨고 하시더라고요. 뭐 첫 손주니 얼마나 예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도 역시나 전 쉴 새 없이 일을 했어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더욱 실망감만 앞섰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도 대놓고 그렇게 차별을 하셨으니까요. 그때도 오늘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참아냈어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예, 전 좀 더 붙여라. 우리 큰애가 잘 먹네. 아주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아유, 내가 도움도 못 줘서 어떡한다니. 아니요. 뭐 도우미 아주머니도 종종 오시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동서, 이거 간이 왜 이래?
너무 짜다. 나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하느라 짠 거 안 먹는 거 몰라? 내가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해? 아유,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한다니까. 어머, 그러네. 얘, 넌 큰애 먹을 거 좀 잘 챙기지 이게 뭐야? 너도 곧 애를 낳을 건데 그렇게 센스가 없어? 아, 짜다고요? 제 입엔 하나도 안 짜던데. 그럼 이쪽 간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좀 드세요. 짠 거 드시지 마시고요. 뭐야? 뭐 알아서 안 짠 거 골라 먹으라는 거야? 아, 센스 있게 그냥 알아서 딱딱 간을 했어야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도 바빠요. 아님 형님이 좀 하시던가요. 누구는 식모고 누구는 공주예요? 오히려 형님은 몸이 가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와서 간도 보시고 음식도 좀 하세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저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랑 얘랑 같아? 넌 아무것도 없이 빈 몸뚱이 하나로 들어오내고 얘는 혼수를 얼마나 해왔는데.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날도 제가 한 음식이 짜네 어쩌네 하면서 타박을 하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수 얘기를 꺼내며 또 저의 기를 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제가 식모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물건 취급하며 말을 한 것이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화나게 하더라고요. 원래도 말씀을 가려 하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좀 선을 넘더라고요. 이제 시터 이모 구해야 하는데 아휴,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래도 애가 돌쟁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서 쉽게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곤란해 죽겠어요. 뭐 믿고 맡길 데가 있어야 딱하니 시터 구하는데 친구네는 여러 번 바꾸더라고요. 어머, 돈 주고 왜 쓰냐? 놀고 먹는 얘 갖다 써. 얘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경험해보고 좋지 뭐. 우리 때는 만삭 때도 일 다녔는데 우리 집 공식 식모 있잖니. 아무것도 안 해오고 빈 몸뚱이로 왔으면 이런저런 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야. 안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줘라. 뭐라고요? 공식 식모? 아,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돌았네. 단단히 돌았어 아주 이 집구석. 뭐야?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말이야 막말로. 네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안 그래? 넌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옆구리를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제 표정은 싸하게 굳어갔어요. 그리고 전 기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정말 절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아예 없더라고요. 화가 났죠. 정말 그날은 저의 모든 게 부정당한 것만 같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저러는지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왜 식모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 집구석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남편과 아주버님이 제지하며 말려주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입을 열자 시어머니는 놀랐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만삭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형수님네 아이는 알아서 봐야죠. 저 절대로 일 못 시키니까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디서 돌쟁이 애를 보라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말조심 좀 해줘요. 엄마, 지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재수 씨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참나, 재수 씨 혹시 지금 뭐 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분가했겠다. 얼마나 지세상일 거야. 엄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재수 씨가 저희 회사 회계 담당이에요. 재수 씨, 말씀 안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저 재수 씨한테 잘못 보였다간 저희 회사 나랄까요. 엄마 말조심 좀 해주세요, 진짜. 식모는 무슨?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주. 사실 제 꿈은 회계사였어요. 경영학과를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친정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부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이었죠. 그러다 지금까지 경력 단절로 쭉 살아오다 임신을 하면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배가 나오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회계사 시험에 붙었고 임신한 몸으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어요. 다행히 대표님이 여자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감사로 맡은 회사가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였고요. 이 사실을 저와 남편, 아주버님만 알았어요. 나중에 애 태어나고 정식으로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말할 내용이라 시어머님께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이때 터진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눈이 동그래져선 갑자기 절 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강약약강인 인간들이었어요. 입덧도 끝났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뭐야? 얘가 뭐라고? 무슨 큰 실수라는 거야? 집에서 놀고 먹기밖에 더해? 실수는 무슨?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애인 줄 알겠다. 대단한 분이죠. 저희 회사 회계 감사해 주세요, 재수 씨가. 제가 엄청 잘 보여야 할 분인데 뭐. 당신도 좀 이제 재수 씨한테 너그럽게 돼. 그게 뭐야 말투가. 재수 씨가 여기서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간이 짜네 싱겁네 안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동서가 회계사라는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냈어? 말이 안 되잖아. 왜요? 제가 회계사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요? 악착같이 공부했죠. 형님이랑 어머님 하도 무시하는 통에 꼭 뭔가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두 절친께서 절 덜 무시할 거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한테도 그렇고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는데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설사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한들 어떻게 형수님네 가서 애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 아니, 내 말은 도와주면 어떠냐는 거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받아들였니? 그런 거 아니지? 그래도 그냥 식구끼리 얘기해 본 거니까 마음 풀으렴 둘째야. 아니, 너 똑똑한 건 알았는데 어쩌다 그렇게 회계사가 된 거야? 감쪽같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한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신 어머님네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절 무시한 세월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원한다면 어머님과 손절도 하겠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사실 안 보고 싶어. 사람 무시도 한두 번이지. 자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안 보고 싶어. 내가 더 미안하지. 너 안 힘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네가 싫으면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고생하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정말이야. 나 다신 안 봐. 나 식모 취급하는 거 넌덜머리나 정말. 이제 그냥 우리 세 식구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네가 싫다면 나도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집에 가자. 아, 나도 정말 너한테 염치가 없다. 다행히 남편은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그날부로 전 시댁과 절연했어요. 아주버님 회사 회계 감사는 재택으로 계속 진행을 하였지만 제가 회계사가 됐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전화를 번갈아 가며 하시더라고요. 설마 하니 제가 아주버님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말이죠. 그렇게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끝내고 손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 회계사 됐다고 했지? 아유, 너무 좋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이제서야 네가 우리 가뭄에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으면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이제 내가 한숨 놓았어. 네? 등골이요? 웃기네요, 아주. 여태껏 어머니네 노역살이 한 게 얼만데 등골이라니. 만삭인 몸으로도 저 일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랑 상의했어요. 다신 어머님네 안 보기로. 어차피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 큰며느리 있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한테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요. 이게 마지막 며느리로서 전화하는 거예요. 다신 연락 마세요. 아기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회계사 됐다고 뻐기는 거냐? 지금 네가 우리 아들이랑 나랑 절연시키려고 해? 니까지 깨? 네, 그러려고요. 절연시키려고요. 어디 한번 그러니까 외롭게 살아보셔요. 매번 말뿐이 형님이랑 잘 지내보시고요. 아마 그 우정 영원할진 모르겠지만 두 인성들이 그지 개차반인데 오래 가겠어요? 잘 살아보셔요. 늙어도 절대 안 찾아갈 거니까.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절연을 했어요. 집에도 찾아오시고 했지만 문은 당연히 안 열어드렸고요. 남편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인지 아예 차단을 하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 회사를 잘 부탁한다느니 이런 하나 해댔고요. 형님한테도 욕 한 사발이 해주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진통이와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마음속 묵은 채증이 말끔히 내려가니 갑자기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날 시원하게 애를 낳았습니다. 어찌나 한 방에 낳았던지. 동서, 어머님한테 들었어. 뭐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우린 우리잖아? 우리 애아빠 회사 잘 부탁해. 동서의 말 한마디가 크다며? 내가 그동안 뭘 몰라가지고 노인네 시키는 것만 했잖아. 이해하지?
난 동서가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야, 너도 앞뒤 다르게 그러지 좀 마. 어머님한테 붙어서 날 못 잡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아쉽니? 너야말로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주버님만 불쌍하다. 너 같은 거 만나서. 참, 혼자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게 안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너 때문이라도 아주머니 회사 박살내기 전에,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너네 경을 치고도 모자라, 알아? 아니 이게 막말하네? 너 회계사 좀 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어머님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 날 이해 못해? 나도 그 노인네 비 맞추기 힘들어. 같은 며느리로서 이해 좀 해줘, 동서. 응?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격도 맞는데. 내가 널 이해를 왜 해? 이 미친 거사.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막말하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그리고 전 형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음성 녹음을 해놨다가 어머님께 전송해 드렸죠. 어머님은 형님이 본인 욕을 저에게 했다는 것을 보고 그 두 집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는 시모 인생이 초전박살 났으니까요. 이 며느리도 손절, 저 며느리도 손절,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아이를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비록 시집살이로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회계사도 되고 예쁜 아이도 낳고 무엇보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루예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를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휴직이 끝나면 돌아갈 내 자리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던지. 아마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은 제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말이죠. 앞으로 워킹맘으로서 제 자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칠게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항까지 도착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였던 저희 부부는 매년 양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해 드렸었어요. 선물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 모아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시던 여행을 못 가시고 국내에서만 맴돌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모의 불만이 남편도 많이 버거웠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와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제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시모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행 다녀봤자 전부 다 똑같아서 시간만 아깝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재촉하셔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뭐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전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기다렸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재촉하는 거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국내에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떠날 수 있게 해줘라. 일단 떠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있는 상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와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짐 다 싸놓고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꿈떠서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맨날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두 발 뻗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힘들게 알아보고 있는데 고생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어제도 전화통화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보채기만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연락 드릴 테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행 한번 보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냥 대충 결제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웬만하면 억지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내 두 눈으로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마.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저기에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간다더니 벌써 다 떠나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네가 아냔 말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그럼 그냥 아무거나 결제해서 대충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해서 여행 가시는 거 고생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냥 처음부터 보내주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여행 보내주겠다고 쓸데없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 이런 기분으로 여행 가봤자 뭐 하겠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보나 봐라.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시모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죠. 시모에게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매일같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아무데나 보내드리자며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남편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왕 가시는 거 최대한 고생 안 하시고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으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라고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 했었는데 시모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괜찮은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참의 고민 끝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구성 상품도 좋은 것 같아 다음날 여행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 여행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상품이 남편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이 같은 여행을 떠나는 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쪽 여행사가 그래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남편은 다른 상품은 있는지 상담을 이어나갔고 가격은 비슷한데 시부모님과의 일정은 전혀 겹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소개해줘서 남편은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려야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출발은 하지만 여행 상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신경 써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들떠 계셨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시모가 주말에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면서 그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밥 한 끼 해 주시려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계셨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동안 여행 상품 알아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한테 불만을 털어놨겠니?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자랑하듯 사진 찍어 보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던지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재촉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돈댁 분들은 여행 안 가신다니? 이번만큼은 사돈댁도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만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잖아도 이번 여행 장인 장모님도 같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상품이 달라서 같이 겹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 사돈분들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됐다고? 코스가 달라도 오다 가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껄끄러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엄마 아빠만 보내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구성도 괜찮기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저희 집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해야 제 속이 편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사돈댁 여행 일정이랑 내가 떠나는 일정이 다르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 변경이 있었을 텐데 비교 좀 해보게 계획표 좀 확인해 보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데 사돈댁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냥 꽁으로 가는 건 너무하잖아. 저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것 뿐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는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여행 스케줄을 보여드렸어요. 시모는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시부와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흥분을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한식인데 사돈댁은 왜 양식인 거야? 어떻게 같은 가격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너는 엄마가 여기까지 가서 한식을 먹고 싶겠니? 다 결제 가격 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좀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쪽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시게 될 일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정 중에 한 끼만 한식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관광 지역에 가는 것도 엄마 쪽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엄마 일정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바꾸면 되겠어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돈댁 여행 상품은 취소해라. 이것저것 비교가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다음에 가시라고 말씀드려. 어머님, 이 상품이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행 일정은 어머님이 가시게 될 여행 구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보고 결정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여행 계획을 세울 테니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움의 반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건데 우리 쪽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 혹시 음식만 바꿀 수는 없는 거니? 사돈댁 음식들은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쪽 여행 상품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여행도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 게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휴, 이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 생각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여행 계획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에 지쳐버렸고 실망한 나머지 한상 차려진 음식에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만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한테 일절 연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배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2년 만에 떠나시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공항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이 아닌 그늘진 얼굴로 저희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착을 하셔서 제가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이 모두 마주보게 됐는데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고 그 말을 받아친 엄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공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내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다행히 저희끼리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돈과 얼굴 마주하면서 여행 떠날 기분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시간 되면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상처를 주셔야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키우는 걸 뭘 바라시고 키우신 거예요? 애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여행을 떠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보답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아들 돈으로 왕복 티켓 300만 원짜리 끊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했더니만 안사돈께서 눈치가 없으시구만. 염치 없이 여행 떠나시는 거면 표정 관리라도 잘 하시던가.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정말 여행하는 당일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용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참아야 될 것 같아? 방금 하시는 말 들었지? 당신 돈으로 왕복 티켓 끊었다고 우리 부모님 염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해? 내가 얘기할까?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3년째 날백수인 어머님 아들을 제가 먹여 살렸다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 자체도 안 보고 겨우 설득시켜 면접 보게 해서 취업시키면 며칠 있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의도 없이 퇴사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벌써 3년째라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였는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과 아주 똑 닮았네요. 저는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요. 3년째 날백수 아들 둔 어머님 염치나 챙기세요. 그 왕복 티켓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여행 가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들고 계셨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백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도 부유한 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두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 직업인지라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쉬고 있어도 면접이 없는 날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리 백수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금방 늘어지고 일하기도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을 가지게 해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양가 부모님께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공항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막말은 결국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을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하나 취소하려고요. 당일 취소라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취소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힘들게 여행 상품 결정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막지 그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 부모님 보고 염치가 없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어쩌겠어. 해외여행은 앞으로 꿈도 못 꾸시는 거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의 삶에 적응을 했는지,
일을 할 생각보단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축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잖아. 내가 화장품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 당신은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봐왔으면서 어떻게 3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당분간 별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전부 제 돈으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결제해주는 척 했던 것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 좀 올라가라고 옳은 척 해줬던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이 사람과 별거하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 이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백수 아들 끼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속 터져서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요?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 부리셨죠? 저는 거기에 더해 3년간 백수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 문인력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려고 많이 들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째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저는 또 일을 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수 아들 챙겨주세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 서류 따로 보내줄 테니 법원에서 보자. 그동안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심호까지 더 얹어서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하겠죠. 거기에다가 심호까지 거들 테니 그만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결제했는데 안 가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드린 다음 여행을 떠나신 만큼 그곳에선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 결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없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왔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또 설득시키려 들 테고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태예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